지금 뭐 환율이 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금 거의 5천선 근처까지 왔거든요. 맞아요. 예.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핵심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고 보면 되죠. AI라든가 네. 새로운 그러니까 주시장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반도체도 호황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그런 제조업,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도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합적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참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뭐니 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미국보다도 한국 주식이 더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 때문이라도 미국 네. 주식 사려면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 제가 투자가들을 만나면 그래도 미국은 뭐 믿을만하고 미국이 좋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비싸다. 그렇죠. 거기다가 환율까지 따진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퍼라든가 뭐 PBR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국이 겨우 이제 PBR이 1을 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네. 그 주가 지수는. 근데 사실은 손해 봤다는 사람도 많죠. 그러게요. 오른 종목만 그렇죠. 올랐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 뭐 한국 주식이 그렇게 부담스럽다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요새 이제 또 현대자동차까지도 어떤 그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으면서 막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런 몇 개 기업들이 한국 그 지수를 이끌어 갔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도 굉장히 펀더멘털은 좋은데 주가는 안 오른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지수를 볼 게 아니고 한국 주식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그 요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 올랐다고 해서 사실 5천 되고 나서 다음이 더 걱정된다라는 분도 많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5천 대도 도로 3천 가면 안 꼬꾸라지면.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5천이냐 4,500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식이 올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은 굉장히 나쁜데 주가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펀더멘털이 되게 좋아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죠. 현금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좀 부족하죠. 그동안 회사는 굉장히 잘 됐는데 주주한테는 별로 얻은 게 없더라. 그런 이제 인식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만 고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한국 주식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면은 뭐냐면요. 우리 퇴직연금이라든가 그런 기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한 1,000조 되거든요. 근데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국 주식에 들어오게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5년, 10년 동안. 미국의 1970년, 80년대가 생각이 나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국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싶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지 다른 주식들은 별로 못 올랐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 메가 사이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계속해서 이렇게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이 엄청난 기회가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런 반도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커머더티라고 그래서 가치 창출이 별로 힘든 거라고 인식해 왔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하다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본한테 밀렸고, 또 일본이 한국으로 오게 됐고, 한국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네. 이 메모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AI 때문에. AI 때문에. 네, 이게 뭐 무지무지한 그 디맨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참 대단한 그런 기회가 왔구나 그런 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연관된 산업이라든가 이게 그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 또 그런 것들이 그 각광을 받게 되겠구나 그런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구분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꼭 따라가야 될 게 금융이에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지속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고, 5천에서 올랐다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뭐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금융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식, 그 다음에 또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대부분 샀다 팔았다는 그런 그 가격 맞추기, 처럼 생각하는데, 미국처럼 퇴직연금이라든가, 지금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네,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오게 하고, 이제 꾸준히 그 금융교육하고, 그 다음에 창업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창업 정신이.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이 많이 변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는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근데 한국의 이제 단점은 너무나 많은 비중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부동산에. 거. 예, 그게 이제 좀 도전이죠. 그게 대부분의 위기는 부동산에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부동산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그 AI 시대가 되면서 이 메모리가 그동안은 이제 어떤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계속해서 사이클 자체가 없이 계속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AI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AI를 못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상당히 생산성이 올라갈 거예요. 미국도 이 잡이 그 새로운 잡이 올라가는 게 주춤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AI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더 기업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죠. 내 재산이 기업에 투자되지 않으면 계속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요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제 저기 그 효용이 별로 없어질 거니까 기본소득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된 거죠. 하긴 뭐 AI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로봇으로 휴머노이드로 가고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럼 이제까지의 기업 가치를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요새 주가가 그걸 반영한다고 보죠. 미래에 그 단순한 그 사이클이 아니라 메가 사이클이 오지 않나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또 이렇게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AI는 훨씬 더 현실성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AI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일상생활에도. 근데 기업은 더 하겠죠.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산성보다 이 기계 생산성이 너무 높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증권업계에서도 애널리스트 같은 직업이 굉장히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미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요새 보니까 회계사가 그 회계사 시험에 붙어도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개별 종목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존희 대표님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럼요. 예. 코스피 200이나 ETF? 그거를 꾸준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해야 되죠. 점점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나보다 기업이 더 많이 벌 거예요, 돈을. 그렇죠. 갈수록 사람은 일자리도 위협을 네, 받고 네. 돈 벌기가 어려워지니. 그렇죠. 기업은 계속 잘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새로운 생태계가 나와야 되고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현대차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가 갑자기 로봇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맞아요. 주가가 막 네. 폭등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거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글쎄요. 뭐 저는 뭐 그 정도 올랐다고 해서 거품은 아니고요. 저건 이제 한 45만 원 왔는데. 네, 이제 거품이라는 거는 막 5배, 6배 된 게 거품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50% 오르면 막 거품 아니냐 그러는데 주식은 항상 그거를 그게 너무 흔하니까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 경쟁력이 확실히 좋아진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자율주행도 생각보다 많이 따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버슨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나오는 그걸 보고 사람들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화되는 거예요. 그런 공장 기계화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무섭게 경쟁력을 좋아지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속도가 네. 너무 빠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봇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조악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막 손이 360도 움직이고 전선도 안 보이고 그게 저는 이게 너무나 빨리 변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로보틱스 이슈만이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배구조 이슈도 같이 맞물렸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을 도와주는. 굉장히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결국은 그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이제 저는 한국 기업이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배당도 많이 해주고 뭐 저기 소각하는 거 또 그러면 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게 M&A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의 1990년대처럼 서로 그 회사가 합병도 하고 네. 또 매각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활발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아시아에서 이제 크게 타이완, 한국 그리고 뭐 일본 그 중에서 저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산업이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하긴 저희도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엔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바이오부터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K-팝 있죠, K-푸드 있죠, 그다음에 K-컬처 있죠. 근데 K-금융이 이제 나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네. 전 세계 돈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또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죠. 여태까지는 그게 꽉 막혔었어요. 네. 그 한국은 투자하는 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았죠. 지금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야 되겠죠. 근데 이 증시가 이렇게 오른 측면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상법 개정을 일단 그 시발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상법 개정이 정말
우리 한국 증시를 확 달라지게 하는 요소인 건가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일본이 30년 내내 하락하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다 회복했잖아요. 네. 그게 기업 지배 구조예요. 그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강제했던 것들이 회사의 가치를 올리게 된 거죠. 한국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요. 아직도 부족하죠.